캘리포니아주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가뭄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생활용수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가격 급증으로 렌탈카 가격 역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싼 가격을 미끼로 돈만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올 가을에 대유행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규제도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부스터샷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이르면 8월쯤 임상시험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악의 가뭄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뭄 비상사태가 50개 카운티로 확대된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물 사용을 15% 절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가주에 위치한 한 호수. 물이 거의 말라버린 가운데 일부분은 바닥을 드러낸 채 갈라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 탓에 사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It's the driest year since 1976-77, which was the record dry year in more than 100 years. 기후변화로 인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자 8개 카운티에 추가로 가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로써 가뭄 비상사태가 내려진 카운티는 총 58개 카운티 중 50개 카운티로 주 전체 주민 42%에 해당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현 상황에서 물 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발적인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비즈니스와 농업, 산업 분야에도 최대 15%까지의 물 절약을 권고했습니다.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will take that mindset they brought into the last drought and extend that forward with a 15% voluntary reduction, not only on residences, but industrial, commercial operations and agricultural operations. 뉴섬 주지사는 물 절약이 의무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절약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LA와 샌디에고 등 대도시들은 이번 비상사태에서 제외됐지만 뉴섬 주지사는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샤워 시간을 단축하고 잔디 급수 시간을 줄이는 등 일상생활 속 물을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정부는 이미 51억 달러를 투입해 가뭄에 대처한 비상대응과 물 인프라 정비에 사용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열대성 폭풍 엘사가 미 남부 지역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시속 50마일에 달하는 엘사가 대서양 연안주들을 지나 동남부 쪽으로 계속 이동해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는 강풍으로 부러진 나무가 자동차 2대를 덮쳐 1명이 숨졌으며 조지아주 캠던 카운티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해군 잠수함 기지를 덮치면서 10명이 다쳤습니다. 이외에도 동부 지역 일대에서 2만 6천 가구와 비즈니스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부터 매사추세츠 주까지 폭우와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이며 현재 2,700만 명이 열대성 폭풍 경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 북서부 지역을 덮친 폭염으로 인해 오리건주에서 1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리건주 검시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116명이 더위로 인해 사망했고 이 가운데 가장 젊은 사망자는 37세, 가장 나이가 많은 사망자는 97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포틀랜드가 속해 있는 멀티노마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대다수가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자택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당국에 지시했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4일 연속 오리건주 전역에 연일 세 자릿수 기온이 지속됐으며 오리건주 최대 도시인 포틀랜드의 최고 기온이 화씨 116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개 주에서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에 걸린 사람이 확진자의 절반을 넘길 정도로 빠르게 퍼지면서 올가을 대유행이 일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24개 주에서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 방송이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확진자 숫자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이런 흐름이 달라진 겁니다.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 확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lthough we expected the Delta variant to become the dominant strain in the United States, this rapid rise is troubling. 세계보건기구 WHO의 로런스 고스틴 국가 글로벌 보건법 협력센터장은 우리는 매우 위험한 가을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미국에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올가을에 대규모 발병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거리두기,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다시 도입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백신 자문위원을 지낸 폴 오핏 박사는 백신을 맞은 미국과 맞지 않은 미국, 이렇게 두 개의 미국으로 갈라질 것이라며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백신 음모론 등 백신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은 국가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 believe you are doing a disservice to the country and to the doctors, the faith leaders, community leaders, and others who are working to get people vaccinated. 보건당국은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면서 앞으로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호흡기 질환 RSV가 이례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아외과 전문의들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RSV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SV는 일종의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특히 취약하며 감염 시 무기력증, 쌕쌕거림, 코막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10일 각 보건당국에 경고문을 보내고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RSV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치료제는 없으며 매년 RSV로 입원하는 5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최대 500여 명이 숨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여름 휴가 시즌이 맞물리면서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기 관광지를 중심으로 대여가 가능한 렌터카가 아예 없거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요. 사기범들은 온라인과 전화로 합법적인 회사 행세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Just in the past several months, the prices have gone up dramatically.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여름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이 급증한 가운데 렌터카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렌터카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Utilizing the internet and utilizing call centers, setting up 800 customer service line numbers to create the viewpoint that they're car rental companies. 사기범들은 엔터프라이즈나 달러 렌터카처럼 평판이 좋은 회사 행세를 하며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악의 경우 선 지불한 뒤 여행지에 도착해서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발이 묶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It's not cool, right? I mean, taking advantage of people when they're at their worst, most desperate time, right? Trying to get a rental car, just enjoy their vacation. 전문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고 현재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다면 의심해 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어 사기 피해를 당할 경우 즉시 연방수사국이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아파트 붕괴 참사에 대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을 진행한 결과 시신 6구가 추가로 발견돼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60명, 실종자는 8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은 더는 생존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오늘부터 구조 작업을 복구 작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복구 작업과 함께 아파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고 인근의 다른 건물들에 대한 검토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기존의 백신을 한 번 더 접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변이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했지만 방심하지 않고 백신의 업데이트 버전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이르면 8월 중 델타 변이를 겨냥한 부스터샷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 결과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전염력이 55%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는 이스라엘 보건부 등에서 공개한 실제 상황의 증거들을 보면 백신 효과는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서 약해진다며 2회차 접종 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세 번째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이자 자체의 연구 결과 부스터샷을 맞으면 2회차 접종 때보다 면역 수준이 최대 10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주가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증명한 여행객들에게 방역 규칙 면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와이주 당국에 따르면 여행객이 하와이 세이프 트래블스 웹사이트에 백신 접종 카드 사진을 올리면 여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2번, 존슨앤존슨 백신은 1번 접종한 뒤 15일이 지나야 하며 여행 웹사이트에 해당 서류를 업로드하고 여행 중에 실제 증명 복사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If you are prepared, you can be screened in under 90 seconds. I do expect with ease, travel will probably increase. 하와이 당국은 70%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이루게 된 시점에서 주정부의 모든 코로나 규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에서 16톤에 달하는 불법 마리화나가 압수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8일부터 엔텔로밸리에서 대대적인 불법 마리화나 소탕 작전을 벌여 11억 9천만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동안 이루어진 이번 소탕 작전은 LA 카운티 셰리프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당국은 200여 곳의 마리화나 불법 재배 시설을 급습해 150여 명을 체포했으며 차량 65대와 동물 180마리, 현금 2만 8천 달러 등도 압수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LA 카운티에서 불법 마리화나 재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해외 마약 밀매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체국의 업무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여권 발급이나 갱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팬데믹으로 우체국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진행도 지연되면서 여권 발급이나 갱신 신청을 할 경우 최대 18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추가 비용을 들여 속행으로 신청할 경우 12주 내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업무 적체 현상이 심각한 만큼 새 여권이 필요하거나 여권이 만료된 사람들은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을 계획할 경우 출발 수개월 전부터 미리 여권 발급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 도쿄 등 수도권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사실상 사상 초유의 무관중 올림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올림픽 관중 수용 문제를 놓고 늦은 밤까지 오자 회의를 한 결과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도쿄 등 수도권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42개 경기장이 대부분 도쿄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사실상 무관중 개최가 현실화된 겁니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に直面し、極めて限定した形での大会開催を余儀なくされたことは大変残念であります。 당초 일본 정부는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0,000명까지 관중을 제한적으로 들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이런 구상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를 퍼부어 올림픽을 준비한 일본으로선 이번 결정으로 관광 수입에 이어 입장권 수입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쿄 지역에 4번째 긴급사태를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사태 시한은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로 도쿄올림픽 기간 전체가 포함됐습니다. 変異株の影響を考慮し、再び全国への感染拡大を波及させないためにも対策を強化する必要があります。 일본 전역을 돌았던 올림픽 성화는 도쿄에 도착했지만 도쿄도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악화되자 도로를 달리는 봉송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서 다시 선보인 평화의 소녀상이 또 순환을 당했습니다. 전시장에 배달된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폭발했고 결국 전시는 또 중단됐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 중인 나고야시 시민 갤러리 앞으로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가로 12cm, 세로 23cm 크기의 갈색 봉투로 발송인 이름도 우체국 소인도 없었습니다. 수상이 여긴 갤러리 측이 경찰에 신고한 뒤 봉투를 여는 순간 폭죽으로 추정되는 내용물이 터졌고 파열음은 10회 이상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즉각 전시장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건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어 과학수사대와 탐지견 등을 투입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편물을 누가 보낸 건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나고야시 측은 즉각 갤러리 임시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어렵게 재개된 소녀상 전시가 이틀 만에 끝나게 된 겁니다. 전시 주최 측은 경찰의 정보 공개와 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녀상의 순환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전시 첫날부터 우익단체의 노골적 방해와 항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2년 전에도 전시장에 휘발유통을 들고 가겠다는 등 우익의 협박과 항의가 이어져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소녀상 전시는 도쿄와 오사카에 이어 나고야 전시까지 차질을 빚게 됐지만 전시를 주최한 시민단체 측은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전시를 재개한 만큼 반드시 전시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1,000만 원을 들여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만을 상대로 괌 관광청이 휴가를 즐기며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놨는데 완판됐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방호복에 마스크, 고글까지 쓴 사람들이 공항에 가득합니다. 얼핏 의료진처럼 보이지만 관광객들입니다. 이들의 행선지는 미국령 괌. 대만에서 백신 구하기가 어렵자 휴가와 함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구매한 겁니다. 관광객들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을 맞는 4박 5일 상품은 1인당 200만 원 정도. 2차례 맞는 화이자나 모더나는 한 달 가까이 머물러야 해 비용이 1,0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그런데도 일찌감치 예약이 끝나 이제는 표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8월까지 2,000명 넘게 괌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70%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0세 미만입니다. 한때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대만은 지난 5월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뒤늦게 백신 확보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구가 2,400만 명인 대만의 백신 접종률은 11% 수준. 미국과 일본의 무상 지원을 받았지만 확보한 백신은 전체 인구의 30% 수준인 700만 회 분량에 불과합니다.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대만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백신 부족에 대한 대만 내부 반발을 소개하며 반중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후각과 미각 상실 같은 특징적인 증상이 없어 일반 감기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다는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델타 변이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하는지 박윤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은 발열과 오한, 기침, 그리고 후각과 미각의 상실입니다. 냄새나 맛을 느끼지 못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서 빨리 감염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한두 번 먹을 때는 좀 간을 느끼는데 한 서너 번 먹으면 이제 맥맛이에요. 반면 델타 변이의 경우 이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통과 인후염, 콧물 증상이 가장 많았고 발열과 기침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반 감기나 냉방병 증상과 비슷하다 보니 감염돼도 코로나로 의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다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다음 달이면 다른 변이를 누르고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 검출률은 일주일 만에 3배 정도 증가해 수도권의 경우 12.7%까지 상승했습니다. 기존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2.7배 강한 데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상만으로 델타 변이인지 단순 감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약간의 감기 증상이라도 있다면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게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지난 7일 괴한 총격에 숨진 IT 대통령의 암살 용의자들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암살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 차량에 오르는데요. IT 경찰은 현지 시간 8일 기준 대통령 암살 용의자로 총 6명을 체포하고 7명을 사살했으며 추가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새벽 대통령 사저에 침입한 괴한들은 모이즈 대통령을 살해하고 함께 있던 부인에게도 총상을 입히고 도주했는데요. 모이즈 대통령의 시신에서는 12발의 총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IT 당국은 괴한들이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을 사칭한 외국 용병이라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의 정확한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지난 8일 하루 사이 3만 8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85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병상과 치료제가 부족한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구충제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버맥틴의 가격 상승과 공황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는 구충제를 임상시험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불안한 시민들의 구충제 사재기 열풍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야생 판다가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야생 판다 개체 수가 1,800여 마리에 이른다면서 위협 정도 등급을 멸종 위기종에서 취약종으로 낮췄다고 밝혔는데요. 또 판다뿐 아니라 동북 호랑이와 아시아 코끼리 등 일부 희귀 멸종 위기종도 개체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발표가 중국의 생물보호와 생태 복구에서의 성과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요즘 영국 청소년 사이에서 학교에 가지 않기 위해 음료수로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조작하는 법이 퍼지고 있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꾀병, 철없는 영국 10대들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에 과일이 들어간 주스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데요. 희미하지만 양성을 나타내는 두 줄이 나타나죠.
영국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가짜 양성 반응 판정을 받는 방법을 담은 영상인데요. 검체 대신에 탄산음료나 레몬즙 등을 부어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겁니다. 실제 SNS를 검색하면 영국 10대들이 학교에 빠지기 위해 콜라나 사과 소스, 키위 등으로 코로나 양성 반응을 실험한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짜 코로나 검사라는 해시태그를 단 영상들의 조회수는 650만 회가 넘는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공식 대응에 나섰는데요. 학생들이 코로나 가짜 양성 판정을 받기 위해 주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어린 꼬마가 마스크 쓰기 독려에 나선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스크 쓰세요. 어린이 단속원입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인도 달람살라시의 거리. 맨발의 꼬마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 막대로 톡톡 때리는데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장사를 하며 경찰관의 꿈을 키우고 있는 5살 아미트 군입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 직접 단속에 나섰는데요. 현장에서 이 장면을 촬영한 남성은 어른도 방역에 무지한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이가 건강과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꼬마가 어른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 전사라는 찬사를 보냈는데요. 아미트의 안타까운 사연은 방송에 소개돼 화제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기부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길에 얼굴을 잃은 미국 소방관이 수십 번의 목숨을 건 대수술 끝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얼굴도 돌아왔다. 안면 이식 20년 만에 완성입니다. 20년 전 패트릭 하디스는 화재 진압 중 사고를 당해 얼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됐는데요. 한순간에 달라진 외모 때문에 외출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무려 71번의 수술을 거쳤지만 모두 허사. 예전의 얼굴을 되찾을 수 없어 마음의 병까지 얻었다는데요. 절망 속에 살던 패트릭 씨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자전거 사고로 뇌사에 빠진 20대 청년이 얼굴을 기증해 2015년 100여 명이 투입된 26시간의 대수술을 받게 된 건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누구나 다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희망이 생긴다며 앞으로 외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바닷가재를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서 조리하는 방식이 금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도 고통 느낀다. 산 바닷가재 삶기 금지입니다.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그대로 뜨거운 물에 넣어 요리하는 모습. 앞으로 영국의 주방에서는 볼 수 없게 된다는데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상원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현지 시각 7일 영국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척추 동물만을 대상으로 동물복지법을 시행해 왔는데요. 최근 조개와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자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지난 5월에 의회에 제출된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영국은 바닷가재나 게를 산채로 삶거나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하는 것도 전면 금지되는데요. 이처럼 동물복지권에 대한 논의, 유럽에선 활발합니다. 2018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등 유럽 일부 국가는 갑각류를 산채로 요리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했는데요. 갑각류를 조리하기 전 반드시 기절시켜야 하는데 기절시키는 방법도 전기 충격 같은 제한적 방법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자, 과거에는 이렇게 대학 캠퍼스에서 음식 배달을 시킨 사람을 찾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대학 캠퍼스에서 배달을 한다고 하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캠퍼스 누비는 배달 로봇입니다. 한적한 거리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 횡단보도도 척척 건너고요. 기가 막히게 주소를 찾아가 물건을 전달합니다. 올해 가을부터 미국 내 주요 대학 캠퍼스에 도입되는 배달 전용 로봇이라는데요. 미국의 한 음식 배달 업체와 러시아의 IT 기업이 제휴해 만들었습니다. 다리 짧은 어린이가 물건을 들고 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러워 보이지만 이미 모스크바의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도 운행 테스트에 당당하게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음식 배달업체는 이 로봇을 투입해 수익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에게 부담되는 수수료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심 한복판에 거대 고양이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도심 점령한 3D 냥입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찍고 있는 사람들, 선반 위에 있는 덩치가 집채만한 고양이를 보고 있었는데요. 자, 실제 고양이는 아니고요. 전광판에 상영된 3D 고양이입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역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빌딩 2개 층 크기의 이 고양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깜짝 등장해 출근길 시민에게는 귀여운 인사로 눈길을 끌고요. 오후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몸개그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는데 어때? 진짜 고양이 같죠? 온라인 반응도 뜨거워서 신주쿠 고양이라는 SNS 계정도 생겼다고 합니다. CNN은 이 고양이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 3D 광고판이 유행하고 있다며 한국에는 거대한 파도가 치는 스크린 입체 전광판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7월 8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